안녕하십니까. 예, 파코입니다. 제가 이제 저번 영상을 지방으로 배송 가면서 그 브이로그식으로 찍었었는데요. 이게 이제 뭐 가면서 뭐 할 말도 없고 해서 뭐 아무 얘기나 주저리 되다가 제가 창업 관련된 말을 좀 했었어요. 정확히는 이제 창업할 때 필요한 뭐 상가에 관련된 뭐 얘기들이었었는데, 제가 그때 이제 뭐 창업에 관해서 이제 뭐 상가 말고도 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. 운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 말을 좀 자제를 했던 건데,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드릴까봐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운전 같은 거 안 하고 그 샵에서 제대로 각 잡고 그 창업 관련 해가지고 이제 뭐 저번 영상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, 뭐 창업은 뭐 어떻게 시작하는지, 뭐 아니면 어떻게 뭐 유지하고 뭐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같은 그 창업에 관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뭐 그래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그 조언 같은 느낌으로 좀 말해볼까 합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샵을 열려면 판매할 개체가 필요합니다. 뭐 너무 당연한 거죠. 근데 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판매할 개체부터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뭐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, 뭐 여기서 이제 뭐 판매 개체들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죠. 이제 뭐 본인이 브리딩을 해서 직접 개체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. 보통은 이제 뭐 각자 뭐 거주하시고 있는 뭐 가정집에서 뭐 브리딩을 하신 다음 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체의 규모가 좀 커졌다 하면은 이제 그때 이제 뭐 창업으로 뛰어드시곤 하는데요. 이렇게 하시면 이제 개체에 관한 지출은 이제 뭐 초기에 브리딩 개체를 매입할 때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뭐 단점이, 브리딩을 해서 베이비를 볼 때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, 또 브리딩 사이즈까지 이제 뭐 키워 올려야 하는데, 이제 뭐 거기서 나온 개체들이 뭐 해칭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거죠.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초기 자본은 좀 얼마나 필요한지 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. 이게 뭐 사실 처음 브리딩 그룹을 뭐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. 본인이 지향하는 뭐 퀄리티나 그 모프 라인이 다 다르잖아요. 뭐 제가 뭐 딱 이 정도 든다라고 뭐 정해드리긴 힘든데,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뭐 제 생각을 조금 말하자면은, 이제 뭐 일단 확실한 건 뭐 자본은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경쟁력은 뭐 무조건 세신다는 겁니다. 크레라는 생물의 특성상 이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형질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퀄리티가 뭐 전체적으로 뭐 우상향할 수밖에 뭐 없단 말이죠. 지금도 이미 뭐 전체적인 퀄리티가 뭐 이제 예전보다는 뭐 훨씬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상황인데,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하게 투자해서 뭐 좀 중저퀄 위주로 가버리면 뭐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샵들은 그래도 뭐 고객층이 확보가 돼 있어서 뭐 어찌어찌 장사가 잘 될 거예요. 근데 뭐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이제 뭐 중저퀄은 아마 뭐 이미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라서 과연 이제 뭐 경쟁력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.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운영 잘하시는 그 능력자분들이 뭐 간혹 나오기는 한데, 그런 분들은 본인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 된 거니까 뭐 논외로 하고요. 그거는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그 중저퀄은 이제 공급이 많다는 거지 수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신생업체라면 수요가 많은 고퀄 위주로 가서 그 경쟁력을 좀 확보해 놓되, 로우 퀄리티도 들여와서 그 고객층을 좀 라이트층부터 그 매니아까지 두루두루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렇게 하시려면 아무래도 브리딩 그룹 구성을 그 적당히 퀄리티가 있는 개체들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 개체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그룹 추천은 저번 이제 브리딩 영상에서 말했으니까 넘어가고요. 그래서 액수를 정확히 뭐 얼마 정도 써야 되나 하고 뭐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말해보자면, 최소 이제 벤츠 E클래스 신형을 살 수 있는 정도는 쓰시는 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.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프로모션마다 한 2450 정도? 아무튼 뭐 이렇게 그룹을 짜셔서 브리딩을 하시는 게 그 마진율도 나쁘지 않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라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긴 한데, 뭐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제 나는 지금 당장 샵을 열고 싶다, 뭐 아니면 나는 뭐 브리딩이 자신 없다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서 뭐 그런 분들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, 뭐 이제 다른 업체나 브리더 분들한테 개체를 매입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당장 판매 가능한 사이즈의 개체를 뭐 매입만 해오면 되는 거니까 뭐 따로 키워 올릴 필요가 없으니까 뭐 시간도 절약되고, 본인이 원하는 업체나 그 브리더 이것저것 골라서 데려오는 거니까 판매하는 개체들이 모프나 라인이 조금 더 뭐 다양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하지만 이제 뭐 아까 말했다시피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브리딩한 것보다는 마진율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좋은 퀄리티의 개체를 좀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와야 된다는 건데, 저는 일단 뭐 신생업체는 뭐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정말 뭐 순수하게 뭐 가격과 퀄리티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타업체와 비슷한 퀄리티인데 뭐 가격만 비싸다, 당연히 힘들겠죠.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뭐 도매식으로 데려와야 되는 건데, 여기서 살짝 이슈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일단 그 유명 브리더 분들은 이미 뭐 예전부터 꾸준히 거래하고 있던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. 쉽게 말해 뭐 이미 단골 손님들이 뭐 있다는 말이고, 뭐 아무래도 도매란 게 특성상 이제 더 많이 뭐 더 자주 사시는 분들이 가격이나 퀄리티 측면에서 조금 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러니 이제 뭐 신생업체들은 같은 자본일지라도 전부터 뭐 거래했던 단골 업체들보다 뭐 이득을 취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같은 라인을 파는 다른 기존 업체들
업체들보다 약간은 뭐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건 뭐 감안하셔야 됩니다. 물론 이제 본인이 개체 보는 안목이 정말 좋아서 좋은 퀄리티를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, 뭐 아니면 자본이 많아서 개체를 처음부터 많이 데려오면 뭐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건 이제 직접 브리딩을 하시던 뭐 매입을 해서 파시던 뭐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인데, 처음 개체를 데려올 때 최대한 발품 팔아서 여러 군데 뭐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저기 전국 돌아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뭐 퀄리티 확인도 하시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,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안목도 점점 높아질 거고, 뭐 그러다가 괜찮은 개체 이제 뭐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. 돌아다니는 것까지 이제 뭐 공부고 투자다라고 뭐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드렸는데, 이렇게 개체를 확보했으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장사를 준비해야겠죠. 사실 준비는 돈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. 이건 꼭 파충류 샵이 아니라 뭐 대부분 자영업이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긴 한데, 아무튼 이제부터 돈 나갈 일이 많아집니다. 일단 상가를 구해야 하는데, 그 저번 영상에서 상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뭐 간략하게 금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, 보증금이 필요한데 뭐 워낙 다양하니까 뭐 한 1000에서 3000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요. 이제 뭐 거기에 부동산 중개 비용 100, 200, 냉난방기는 필수니까 30평 기준으로 설치까지 한 3, 400 정도. 그리고 렉사육장이랑 뭐 선반 같은 거 하면 한 500에서 한 700 정도. 이거는 근데 이제 회사별로 워낙 다양하고, 이제 뭐 한 번 쓰면 끝까지 쓰는 거니까 뭐 이왕 구매하실 때 마음에 드시는 걸로 좀 좋은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다시 이제 뭐 그 기본 인테리어는 뭐 돼 있는 곳으로 가시고, 이제 여기 굳이 내가 추가하자면 조명 정도, 크레에 맞는 조명이 있어요. 그게 저희 한 30평 기준으로 한 2, 300 정도 들더라고요. 그 정도 쓰시고, 이제 뭐 소파, 뭐 테이블, 카트, 뭐 냉장고, 뭐 인큐 같은 거, 뭐 기본적인 가구들, 뭐 이런 거 이제 한 300에서 한 500 정도 들 거고, 이렇게 하면 보증금 빼고 이제 한 2000에서 한 2500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물론 이건 이제 대략적으로 잡은 거라서 뭐 여기서 세이브를 하시기 나름이긴 한데, 그래 넉넉하게 최소 보증금은 빼고 뭐 1000 이상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거기에다 이제 용품까지 파신다고 하면 뭐 그거 추가하시고, 마지막으로 이제 보증금이랑 뭐 개체값 추가하면 대충 뭐 필요한 견적이 나오는데, 이제 뭐 사실 뭐 샵 오픈하면 바로 잘 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. 며칠 뭐 혹은 이제 몇 달까지 뭐 파리만 날릴 수도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뭐 자리 잡힐 때까지는 뭐 유지비가 수익을 못 넘어서 당연히 뭐 적자일 거니까, 뭐 월세, 관리비, 직원 인건비, 뭐 렌탈료 같은 뭐 각종 잡비 같은 고정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이외에 뭐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써야 되는 뭐 여유 자금까지 계산하셔서 최소한 반년 정도는 뭐 유지할 수 있는 초기 자본을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샵을 오픈하시면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뭐 잠깐 뭐 한숨 돌리고 싶으시겠지만, 사실 이제부터 이제 뭐 시작입니다.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일단 가만히 있으면 손님은 오지 않습니다. 본인이 지향하는 게 이게 뭐 로드샵인지 아니면 뭐 예약제로 운영하는 샵인지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, 아무튼 뭐 파충류가 뭐 사람 사는데 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잖아요. 요식업 같은 뭐 업종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입소문을 탈 수 있지만, 이쪽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반 사람한테는 있어도 그만, 뭐 없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길 가다 호기심이 뭐 한두 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어도 절대 그걸로는 유지가 할 수 없습니다. 매번 말하지만 그 무조건 홍보는 필수인 거고, SNS, 뭐 카페, 뭐 블로그,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. 이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은 거고,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그 포스팅 같은 거라도 꾸준하게 올려야 됩니다. 그거를.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막 기계적으로는 막 형식만 갖춰서 그 대충 올리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절대 미치고요. 항상 사진만이라도 그 최고 퀄리티를 좀 유지하셔서 꾸준히 내 가게 아직 뭐 살아있다 뭐 같은 느낌으로 생존 신고한다 생각하시고, 손님이 뭐 오든 안 오든 뭐 계속 본인 가게를 알리셔야 됩니다. 처음에 어떻게 할지 뭐 막막하다면 뭐 이제 벤치마킹 한다 생각하시고, 다른 그 유명 업체나 뭐 브리더들 어떻게 하는지 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게가 뭐 있는지 뭐 거기서 뭐를 파는지 절대 모릅니다. 무조건 홍보는 하셔야 됩니다.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매장에 방문하시면 뭐 그때도 뭐 역시 뭐 언제나 항상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하셔야 되고, 보실 때마다 뭐 개체가 파업이 돼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, 그 로드샵일 경우에는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뭐 최대한 뭐 청결하게 유지하시고, 매대에 신경 쓰셔가지고 좀 디스플레이 좀 잘하시고 조명도 잘 세팅하시고요. 사람들은 이제 뭐 이름 없는 업체들의 경우 뭐 기준을 좀 더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. 뭐 당연한 거죠. 이제 뭐 과거에 이제 판매 이력이 없는 거니까 뭐 아직까지 뭐 보증이 안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.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건 이제 본인이 샵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증명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보고요.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신생업체일수록 흠 잡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뭐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조금 더 넓어지는데요. 그때부터는 꼭 브리딩만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뭐 용품을 팔 수도 있고, 용품을 제작할 수도 있고, 수입을 할 수도 있고, 뭐 해외에서 문의 오면은 뭐 반대로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무튼 그때부터는 뭐 길이 넓어지게 돼요. 그리고 또 이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. 저번에 한번 인사드렸죠. 이제 그 저희 비디비랩타일 인천 가자점 그 숯불사장님 잡아왔는데요.
마침 요번 주제가 창업이잖아요. 이제 여기 사장님도 집에서 취미로 하시다가 이제 뭐 그게 취미에서 업으로 된 경우인데, 저는 뭐 이제 이 일을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새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걸 궁금해할까가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, 이게. 그래서 잡아왔습니다.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. 안녕하세요, 스풀입니다. 일단 첫 번째 질문은, 제가 지금 샵에 한 300마리가 넘게 있는데 얘네 관리만 하면은 하루가 다 끝나요. 이게 정상인가요? 뭐 개체수가 많으면 당연히 뭐 오래 걸리는 건데, 내가 이 개체 관리하느라 만약에 홍보를 못한다 그럼 인건비를 쓰셔야 됩니다. 뭐 이유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이제 뭐 관리도 중요하지만 홍보랑 판매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힘들다 치면은 뭐 인건비 쓰는 거는 고려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 질문은, 저는 파충류를 오래 키워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할 만한데, 다른 취미로 몇 년밖에 안 하신 분들이나 아예 모르는 분들도 배워서 할 수 있나요?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오히려 뭐 고인물보다 뭐 이제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이게 기존 사업들을 하다가 넘어오신 분들 많고, 기본적인 그 사업 프로세스는 뭐 같기 때문에 동물 퀄리티를 볼 줄 아는 뭐 좀 이해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뭐 크레를 좋아하고 뭐 관심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그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나는데, 관심이 있고 내가 동물이 좋아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냥 뭐 머리에 박힌다, 한 2주면 다 마스터가 됩니다. 다만 이제 돈 보고 온다, 이제 몇 년이 지나도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. 뭐 결론은 이제 키운 지 몇 년이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뭐 얼마나 파충류에 대한 그 관심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취미나 부업 때는 수익을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본업이라 가장 신경 쓰고 있거든요. 진짜 파충류 샵으로 먹고 살 수 있나요? 그리고 그걸 넘어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?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 같은데, 뭐 어느 자영업이나 마찬가지로 그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면 이제 뭐 유형이 반짝하는 것들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시작했다가 막차 타가지고 물리면 망하는 거고, 뭐 아니면 눈치 빠르게 뭐 시작해가지고 잘 타서 떼돈 벌고 뭐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,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무난한 음식을 팔아서 뭐 맛있으면 꾸준히 가는 거고, 뭐 그러다 대박 날 수 있는 거고, 맛없으면 망하는 거고, 뭐 다 잘해도 운이 정말 나쁘면 또 망하는 거니까, 뭐 그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. 파충류도 수요 많은 개체들 잘 파악해서 뭐 브리딩을 하던 매입을 하던 해서 뭐 잘 팔면 돈 버는 거고, 그런 거 파악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거 데려와가지고 뭐 팔다가 운 좋으면 성공하고 운 나쁘면 망하는 거고, 그런 거 없이도 열심히 잘하는 브리더나 업체는 뭐 꾸준히 잘 되는 거고, 운영 뭐 개떡같이 하면 망하는 거고, 어느 정도 좀 운이 따르겠지만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잘하는 사람은 잘 벌고 뭐 못하는 사람은 못 벌고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. 네 번째 질문은, 요즘 파충류 샵들이 크게 크레샵이랑 비주류 샵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, 사실 저도 비주류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데려올까 고민도 하고 있는데, 이렇게 조금씩 데려오다가 아예 비주류로 가도 되나요? 크레를 하시면서 비주류를 늘리는 거는 그래도 볼거리도 좀 늘어나고, 아무래도 파충류사 봤을 때 느낌이 더 살아요. 비주류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,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 막 비주류로 좀 시작하겠다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. 뭐 이유는 말 그대로 비주류잖아요. 비주류이다 보니까 많이 찾지 않고 이제 좀 매니아틱해요. 이거는 보통은 이제 본인이 좋아서 뭐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고, 그러다 틈새 시장을 잘 노려서 그 분야에 뭐 탑티어가 되면 좀 편하겠지만,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성 위주로 봤을 땐 전 주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비주류의 경우는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개체가 이상했을 때 대처가 좀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폐사율이 좀 높습니다.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 약간 번외로, 저는 1인 샵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행을 가고 싶으면은 한 번씩 갈 수 있을까요? 에? 아니 뭐 시작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벌써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는 좀 장난이고, 뭐 놀러 갈 수 있죠.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명절 새로 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뭐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 가능하고, 그럼 파충류 특성상 이제 며칠 뭐 덜 먹는다고 뭐 문제는 안 되지만 다 자산이잖아요. 그만큼 이제 뭐 믿을 만한 친구분들이나 뭐 아니면 가족이면은 충분히 맡기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파충류를 좋아하고 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면은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. 그냥 놀러 가세요. 그냥 평생. 시작한 지 뭐 얼마나 됐다고. 뭐 질문 더 없나요? 자, 이렇게 이제 오늘은 창업에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요.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, 이제 뭐 이 일이 뭐 다른 일보다 난이도가 쉬운 거는 맞아요. 물론 자영업에서 오는 고충들이 뭐 있겠지만, 그래도 다른 일보다는 육체적으로 훨씬 힘이 덜 드는 게 맞고, 기본적인 것만 잘 지키면서 운영하면은 평균적으로 수익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래서 문제가, 돈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뭐 달려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요.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뭐 준비를 좀 허술하게 하셔서 어설프게 도전하실 생각이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아무리 쉬워 보여도 뭐 어디까지나 창업이 누군가는 뭐 인생을 걸고 하는 도전인데,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하고 발 담그시면 뭐 좋은 결과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고,
되고요. 모쪼록 이제 뭐 이왕 시작하신 분들은 또는 뭐 준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다들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아유 고생했어. 알겠습니다. 예. 아 그리고 그 네. 내일 형 그 제주도 갑오징어 잡으러 가야 돼가지고 네. 오전에 나와야 된다. 여기. 세팅 싹 해놔야 돼. 저요? 형은 믿을만 놈이잖아. 너. 예. 잘하잖아. 예.